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혼술 11월 3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수사 칼날이 턱밑까지 갔고, 또 특히 이 대선 작업 문제가 새로 불거지고 나서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살도 쏙 빠졌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었습니다. 며칠 전에. 근데 그 이후에 이태원 참사가 났고,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정치적으로 생기를 다시 찾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할 것이다. 곧 다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불법 대선 자금 의혹 관련한 수사 압박이 거세졌을 때 이재명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민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싸울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이 민주당 안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소환을 통보해서 자신이 이재명이 포트라인에 설 것이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 그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에 대한 초조함 때문에 메시지 일관성도 떨어지고, 투쟁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눈물을 흘리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밤잠도 통 못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잠에 쉽게 들지 못하고 식사도 잘하지 못한다. 갈수록 수척해지고 있어서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 대선 때와 비교할 때 얼굴살이 확연하게 빠진 이재명 모습. 이런 것들이 민주당 안에서도 주된 이야기거리였다. 그리고 몸무게도 쑥 빠져서 원래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이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원래 78kg쯤 하다가 지금은 70kg을 조금 넘는다. 본인은 얼굴 살이 빠져서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는데 건강을 위해 체중 관리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 심리가 상당히 불안해서 살도 빠지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또 현 정권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으면서, 언론의 관심도 이재명의 수사, 그리고 유동규, 새로 진술을 시작하기 위한 폭로를 시작한 유동규, 남욱, 이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이태원 문제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약간 좀 숙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윤석열 정권을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하려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령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그 문제를 콕 집었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얼굴에서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은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기현, 지금 당권 주자이기도 하죠. SNS를 통해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무슨 호재라도 만난 듯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공격하면서 선동질에 여념이 없는 이재명과 민주당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으로 죽상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요즘 얼굴에 웃음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은 세월호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한 문재인 모습이 오버랩된다. 비정상적 사고가 여전히 민주당을 지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참 씁쓸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졌을 때 그때 후보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2017년입니다. 진도 팽목항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을 했을 때 방명록에 이렇게 썼죠. 얘들아, 너희들이 촛불 광장의 별빛이었다. 너희들의 혼이 1천만 촛불이 되었다. 미안하다. 고맙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고맙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 희생당한 아이들에게 고맙다고 하느냐. 자, 그런 것처럼 지금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도 이 국면을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이태원 참사 국면을 정치적으로 생기를 찾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뉘앙스로 김기현 의원이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도 성남시장 시절 여러 가지 또 경기지사 시절에 여러 가지 이 사고가 있었다. 뭐 그런 내용들도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고에 정부 책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되물었는데, 자 이제 이재명 그렇지만 곧 다시 울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안심을 할 수 없는 그런 검찰 수사 여전히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동규, 남욱 계속 새로운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영학 녹취록,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 정영학 녹취록 중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막 공개가 되면서 이재명의 선거 자금, 이번에 대선뿐이 아니고 그 전에 성남시장 선거, 또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대장동 일당의 돈이 속속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는 그런 녹취록이 계속 나오고 있죠. 심지어 김만배가 대선 전에 한 11억 선거 자금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녹취록도 지금 법정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이 범죄 혐의들이 한꺼번에 닥쳐서 여기저기서 막 기소가 되면은 아마 이 재판 받으러 다니느라고 당대표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재판에 다 출석을 다 일일이 모두 안 나갈 수는 없죠. 안 나가면 구인되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이 또 다시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또 하나 이재명이 마냥 웃지 못하는 것은, 자, 과거에 광우병 사태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쏟아졌던 엄청난 가짜 뉴스들이 있었죠. 가짜 뉴스, 괴담 이런 것들이 먹혔습니다. 먹혔는데 내숭숭 구멍 어쩌고 하는 그런 이 요미어 가짜 뉴스들이 일정 부분 먹혔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 세력 입장에서는 효과를 냈죠.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고 있죠. 김어준을 비롯해서 이 진보 좌파 진영의 스피커들, 또 국회 민주당 의원들, 또 좌편향된 언론들 계속 가짜 뉴스를 막 쏟아내고 있지만 네티즌들에 의해서 이것이 팩트 체크가 되면서 판판이 지금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또 SNS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무슨 김어준이 이야기했던 3년 동안 투입된 경찰서가 어쩌고 일방통행 실시가 어쩌고 이렇게 한 것들도 전부 실시간으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내송송, 구멍탁 이런 조작 선동은 지금 이제 통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이렇게 정치적 생기를 찾은 듯하지만은 이것이 곧 검찰의 수사, 그리고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제대로 판명이 되면서 이재명의 정치적 명운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자, 그런 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서 나타납니다. 지지율. 지금 당초에는 이태원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지지율이 급락을 할 것이다. 그나마 반등세를 보였는데 급락을 할 것이다. 반등세를 보인 이유는 특히 또 이재명에 대한 수사, 또 그러니까는 신적폐 청산이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주변에 대한 수사, 신적폐 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지지층이 결집을 하면서 지지율이 반등이 됐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오르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전에 드렸다시피 갤럽에서도 30%대로 올라갔고, 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30%대 중반이 나왔고, 또 한 조사에서는 이태원 참사 이후에 실시했는데 또 30%대 중반이 나왔고 1몇 퍼센트 올랐죠. 자,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오늘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를 하는 것이 있죠. 전국 지표조사. 여기서
이 이태원 그 참사에도 불구하고 2주 전과 똑같은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 초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대처하는 방안, 대처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어제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죠. 그제 밤부터 논란이 시작이 됐는데 뭐냐면 112 신고에 대해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을 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이 비판이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왔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를 한 것이 31일부터 어제 2일까지입니다. 어제까지 했으니까 112 신고에 대한 허술한 대처 이것도 다 민심에 반영이 됐는데 그 국정수행 지지도 2주 전과 똑같은 31%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런 가짜뉴스가 또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또 112가 경찰이 부실 대응을 해서 여론이 악화된 측면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수사를 계속하면서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그런 그 현상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북한의 도발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 시위 같은 이 도발이 또 보수층을 결집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으로서는 이 상황이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조사에서 4개 여론조사 업체 공동조사에서 이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이런 의견이 48%가 나왔고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다 의견이 4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가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48%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상당수가 그것은 정치 수사가 아니고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검찰 수사에도 더 탄력을 받게 되고 이재명이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탄압, 정치 보복 이것은 명분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다 이것이 87%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수사, 이재명에 대한 수사가 더 진전이 될수록 지지층도 더 결집을 하는 그런 양상이 앞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다시 울상을 지을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런 분석이 됩니다. 11월 3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